화려한 날들 예고.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의 순간. 지혁의 AP 인수 도전이 본격화되면서 이상철의 분노가 폭발합니다. 부자 간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결국 지혁은 집을 나가게 됩니다. 한편 수빈은 성재에게 정성스런 도시락을 준비하며 마음을 전하고 성희가 준비한 맞선 상대와 성재의 만남이 예정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훈이라는 인물이 간이식이 절실히 필요한 위급한 상황에 처하고 예정된 공여자마저 취소되면서 은호는 또다시 고통스러운 선택 앞에 서게 되는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예상도 들려주세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상철의 분노 폭발. 지혁과의 최종 대결. AP 예비 입찰 성공 이후 지혁은 본격적으로 인수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투자자 미팅, 실사 준비, 자금 조달 계획까지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아버지 이상철이었습니다. 이상철은 며칠 동안 속을 끓였습니다. 아들이 무모한 도전을 한다는 소식이 친구들, 회사 동료들에게까지 알려지면서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이상철은 지혁을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거실 분위기는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김다정은 불안한 표정으로 주방과 거실을 오가며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이상철은 소파에 앉아 팔짱을 낀 채 지혁을 노려봤습니다. 너 같으면 시원하겠냐? 이상철이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놈이 이렇게 등신짓을 하고 있는데. 지혁은 침착하게 대답하려 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충분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상철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지. 이상철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AP가 얼마나 큰 회사인지 알기나 하냐? 자본금만 수천억이야. 지혁은 반박했습니다. 그래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루미나 벤처스, K파트너스, 그리고 해외 투자자들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철은 비웃었습니다. 투자자들이 관심 보인다고 다야? 실제로 돈이 들어와야 하는데 넌 그 과정이 얼마나 복잡한지 알아? 대기업들도 노리고 있는 판에 내가 이긴다고? 저는 다릅니다. 지혁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저는 AP의 기술력과 시장 가치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단순한 인수가 아니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전략이 있습니다. 전략? 이상철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33년을 회사 다니면서 내가 본 게 얼마나 많은데. 신출내기가 성공할 수 있는 판이 아니야. 김다정이 나섰습니다. 여보, 제발 진정해요. 지혁이도 어른인데 생각이 있겠죠. 하지만 이상철은 김다정을 향해서도 화를 냈습니다. 당신도 가만히 있어. 당신이 지혁이를 너무 곱게 키워서 이 꼴이야. 세상 무서운 줄도 모르고. 지혁은 참았던 감정이 터졌습니다. 아버지는 왜 항상 제가 실패할 거라고만 생각하세요? 단 한 번도 저를 믿어주신 적이 없잖아요. 믿으라고. 이상철도 소리쳤습니다. 내가 여진이한테 속아서 결혼했을 때도 믿어줬어. 결과가 뭐였어? 이혼하고 쪽팔리게 돌아왔잖아. 지혁은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이상철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야. 네 판단력 문제야. 여자 하나 제대로 못 보는 놈이 사업을 제대로 하겠어? 이상철은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 AP 인수 포기해. 안 그러면 이 집에서 나가. 더 이상 내 아들로 안 봐. 지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나가겠습니다. 김다정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지혁아, 안 돼. 하지만 지혁은 이미 방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지혁은 침착하게 짐을 쌌습니다. 옷가지, 노트북, 중요한 서류들. 김다정은 방문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지혁아, 제발 아버지한테 사과해. 다시 생각해봐. 엄마, 저는 제 길을 가야 해요. 지혁은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30분 후 지혁은 큰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에서 거실을 돌아봤습니다. 이상철은 여전히 소파에 앉아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지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상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김다정은 창가에서 지혁이 차를 타고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빈, 성재에게 정성 가득한 도시락을 준비하다. 다음 날 아침, 수빈은 새벽부터 일어나 부엌에 섰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성재에게 도시락을 만들어주기로 마음먹은 날이었으니까요. 수빈은 정성스럽게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계란말이, 소고기 볶음, 시금치 나물, 깍두기, 그리고 성재가 좋아하는 김치찌개까지. 도시락을 예쁘게 담고 포장까지 완벽하게 했습니다. 회사에 출근한 수빈은 성재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 성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빈은 도시락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성재 오빠, 이거. 수빈은 수줍게 도시락을 내밀었습니다. 제가 만든 거예요. 성재는 놀라며 도시락을 받았습니다. 이걸 내가 다 만들었어? 수빈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빠 좋아하는 반찬으로 다 넣었어요. 성재는 감동했습니다. 고마워, 수빈아. 언제 이걸 다 만들었어? 수빈이 대답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요. 오빠 생각하면서 만들었어요. 성재는 도시락을 열어봤습니다.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색깔도 예쁘고 담음새도 훌륭했습니다. 진짜 맛있어 보인다. 점심때 잘 먹을게. 수빈은 기뻐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부족한 거 있으면 말해주세요. 다음에 더 잘 만들어 올게요. 수빈이 나간 후 성재는 도시락을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빈의 마음이 고마우면서도 부담스러웠습니다. 나이 차이도 있고 회사 내 연애도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먹어보니 정말 맛있었습니다. 성재는 생각했습니다. 수빈이가 정말 정성을 많이 들였구나. 성희, 성재에게 맞선을 주선하다. 며칠 후 성희는 결혼정보회사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조건에 맞는 좋은 여성을 찾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성희는 김 대표를 다시 만났습니다. 김 대표는 프로필을 보여줬습니다. 사모님, 이분이 딱입니다. 동아제약 회장님의 외동딸이십니다. 친모계시고 초혼이고 연세대 졸업 후 하버드에서 MBA 하셨습니다. 성희는 만족스럽게 프로필을 살펴봤습니다. 키는요? 168cm입니다. 외모도 단정하시고 성격도 온화하십니다. 완벽하네요. 성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빨리 만남을 주선해주세요. 김 대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 주말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성희는 집으로 돌아와 성재에게 전화했습니다. 성재야, 이번 주말에 시간 좀 내줄래? 성재는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좋은 사람 소개해주려고. 성희가 말했습니다. 성재는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바빠서요. AP 인수권 때문에. 그래도 시간 내야지. 성희는 단호했습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좋은 사람 만나서 재혼해야지. 성재는 난처했지만 어머니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말에 시간 내겠습니다. 성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긴급 상황 발생. 이상훈의 위급한 상태. 며칠 후 성희는 병원에서 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긴박했습니다. 사모님, 빨리 병원으로 오셔야겠습니다. 이상훈 씨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성희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상훈은 성희가 첫 번째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어릴 때 가난 때문에 친척집에 맡겨졌고 몇 년 전에 다시 만났지만 가족들에게는 공개하지 않았던 인물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성희를 의사가 맞이했습니다. 사모님, 큰일입니다. 이상훈 씨가 간 이식이 필요한 상태였는데 예정됐던 공여자가 갑자기 취소했습니다. 성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공여자분이 갑자기 건강 문제가 생겨서 기증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희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지금 당장 다른 공여자를 찾아야 합니다. 일주일 안에 간을 구하지 못하면 이상훈 씨가 위험합니다. 혈액형이 맞는 가족 중에서 빨리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성희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은호는 이미 우진에게 간을 기증했습니다. 우진은 아직 회복 중이고 영란은 너무 어렸습니다. 누구에게 부탁해야 할까?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이상훈이 보였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힘들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하고 피부색은 까맣게 변해 있었습니다. 성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상훈아, 미안해.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성희는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은호, 충격적인 부탁을 받다. 그날 저녁, 성희는 은호를 조용한 카페로 불렀습니다. 은호는 성희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불안해졌습니다. 은호 씨, 할 말이 있어요. 성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또 다른 아들이 있어요. 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또요? 성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첫 번째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이름은 이상훈이고 은호 씨와 우진이보다 10살 많은 오빠예요. 성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이상훈은 어릴 때 너무 가난해서 친척집에 맡겼다고. 성희가 두 번째 결혼을 하고 우진과 영란을 낳을 때도 연락하지 못했다고. 몇 년 전에 우연히 다시 만났지만 이상훈이 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족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것을. 버려진 아이라는 자괴감 때문에. 그런데 그 이상훈이가 지금. 성희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간질환이 심각해서 이식이 필요한데 공여자가 갑자기 취소됐어요. 은호는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우진에게 간을 기증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몸도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진 오빠한테 기증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수술하면 제가 위험하지 않을까요? 성희는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리한 부탁이라는 거. 하지만 일주일 안에 간을 구하지 못하면 이상훈이 위험하다고. 혈액형이 맞는 가족은 은호뿐이라고. 은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지혁에게 전화했습니다. 선배, 저 상담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지혁은 바로 달려왔습니다. 은호는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지혁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 은호야. 네 건강이 제일 중요해. 아무리 가족이라도 내가 위험해지면 절대 안 돼. 하지만요. 은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사람도 제 오빠잖아요. 지혁은 은호를 안았습니다. 은호야, 넌 이미 우진을 위해 큰 희생을 했어. 더 이상은 안 돼. 은호, 이상훈을 만나다. 며칠 후 은호는 결심하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상훈을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성희를 만났습니다. 들어가 볼래요? 성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이상훈이 보였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수척한 얼굴, 누런 피부색, 산소 마스크. 힘들어 보였습니다. 며칠 후 이상훈이 잠시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은호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이상훈은 은호를 봤습니다. 네가 은호구나. 이상훈의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은호는 대답했습니다. 네, 오빠. 이상훈은 말했습니다. 미안해. 이렇게 폐를 끼쳐서. 엄마한테 들었어. 네가 우진이한테 간을 기증했다고. 정말 대단한 아이구나. 은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빠도 많이 힘드셨죠?
이상우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혼자 살아온 게 익숙해서. 가족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은호는 이상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는 짐이 아니에요. 가족이에요. 은호의 검사 결과, 그리고 은호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은호 씨, 간 수치가 정상이 아닙니다. 우진 씨한테 기증한 후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어요. 이 상태로 수술하면 은호 씨가 매우 위험합니다. 은호는 절망했습니다. 은호야, 미안해서 어떡하지? 오빠를 살릴 수 없다니. 성희도 함께 울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다른 가족 중에 검사받을 분이 있나요? 성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진은 회복 중이고 영란은 너무 어려요. 그때 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봐요. 하지만 시간은 없었습니다. 의사는 경고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공여자를 찾지 못하면 이상훈 씨가 정말 위험합니다. 은호는 괴로워했습니다. 자신이 더 건강했다면 오빠를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은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상훈을 살리기 위한 놀라운 결정이 내려집니다. 과연 누가 간을 기증하게 될까요? 은호는 또다시 위험을 감수할까요? 성재와 맞선녀의 만남은 어떻게 될까요? 수빈은 이 사실을 알게 될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예상도 들려주세요. 다음 회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